네, 지난 2월이었죠. 베이징 동계올림픽. 우리 선수들의 편파 판정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었는데 이 외에도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. 특히 개막식 때였죠. 5성 홍기를 들고 나오는 여성 중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있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부 주변 국가들이 단순한 제품 복제를 넘어서 문화 강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과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해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별다른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서경덕 교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뉴욕타임스의 독도 광고를 기자하기도 했고, 그러면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안녕하세요. 예,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그 본인 홍보는 거의 잘 안 하시는 편이고 나라 홍보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. 자기소개도 굉장히 단출해서 오늘 굉장히 뒤에 나올 얘기들이 더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해지네요. 네. 어린 시절이요? 예. 아, 진짜 말썽꾸러기였습니다. 오. 예, 진짜 동네에서 정말 사고뭉치라고 해도 그래요? 과언이 아닐 정도로.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, 그리고 특히 동네에서만 무슨 이렇게 볼을 찬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옆 동네까지 한번 넘어가서 네. 원정 경기도 좋아했던. 오.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네. 계속 전 세계를 다니게 됐던 그런 원동력 아닌 원동력이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그 옷차림이나 외모도 좀 재기발랄하고 귀여우신 면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이 이제 한참 이제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. 학생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.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려고 저 역시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. 지금 대학교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이런 한국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은요.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어떤 변화되는 트렌드의 모습을 예. 직접적으로 제가 함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네.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. 예. MZ 세대의 어떤 이런 홍보 플랫폼이라고 하죠. 네. SNS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을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옆에서 오히려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네. 이런 것들을 홍보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저희 때만 해도 어릴 때 방공 포스터, 방공 웅변대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하라고 할 때는 국가관, 애국심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막 솟지는 않아요. 맞습니다. 엄밀히 얘기해 보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애국심을 좀 더 고취시키는 기회가 됐을 텐데 네. 과연 그게 언제였을지. 그런 어렸을 때는 다 마찬가지였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. 당연히 자기 나라에 관련된 애국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. 근데 그런 어떤 큰 계기가 됐던 부분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. 그때가 이제는 TV를 키면은 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유학이 네. 막 시작되는 그 초기 네, 예. 영어 학원들이 막 그냥 유학 학원들. 그렇죠. 네.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세계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궁금해서 야, 그러면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한번 세계 한번 나가보자. 네. 나가서 정말 경험을 해본 후에 내 인생을 판단을 늦지 않은가. 그래서 유럽 배낭여행을 처음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. 중국이냐, 일본이냐 다 그러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요.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당시 우리 사회교육 과목 선생님들이 늘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다. 항상 대자를 붙여서 알려줄 만큼 나가서 프롬 코리아라고 외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알아줄 줄 알았죠. 근데 그건 우리들만 큰 착각이었다라는 거죠. 심지어 너희 나라 대체 어디 붙어 있네요. 넌 사우스니요? 노스냐요?
아니 그때가 그 올림픽 직후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도 직후인데도요. 그랬어요? 예. 네. 예. 아, 그러면은 이게 뭐 정부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네. 기업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한번 민간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 좀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슬슬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. 네,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서경덕 교수가 진행하는 뭐 프로젝트나 캠페인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네.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. 후원조차 없던 네. 그 시기에는,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, 초반에는 어려움이 되게 굉장히 많았었죠. 지금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.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고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정확히 네, 네. 예, 그렇죠. 왜냐하면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아이, 건 그럼요. 뭐 너무 네. 당연한 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후원이 잘 안 돼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을 다니면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예, 늘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프랑스어, 이태리어, 스페인어, 독일어 이렇게 7개 언어는 늘 세트 메뉴냐 항상 이 안내서와 음성 서비스라고 하죠. 네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계속 제공이 됐었는데 네. 한국어 서비스만 늘 외면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야,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무작정 쳐들어갔던 적이 있어요. 야. 왜 우리 한국어 서비스는 안 돼 있느냐. 네. 그래서 그 담당자를 만나기까지도 한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. 대체 왜 개인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계약서를 썼어요. 네. 예. 내가 그럼 돈을 한번 구해와 보겠다. 어. 그러면 그 아. 돈을 후원을 할 테니까 그러면 한국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서 그냥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죠.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한 200여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뭐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 홍보실 대부분 다 찾아가가지고요. 네. 자,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좀 후원이 좀 어렵겠냐. 예. 했는데 정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가 예. 당연히 닿았어요. 딱 연이 됐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무리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네. 그 순간 조금 예, 잘 견디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후부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지 네.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갑자기 또 이 한류 스타죠. 배우 송혜교 씨가 함께 또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네. 예,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혀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찾아갔을 때 한국 서비스가 없어서 이번엔 이곳을 한번 뚫어보자 해서 갔어요. 네. 이미 있는 거야 근데? 이미 한국 서비스가 돼 있는 거예요. 할 일이 줄었네요. 예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주변에 유명 미술관하고 다 박물관에서 있으니까 음.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다. 그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만들었을 때보다 네. 훨씬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계속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일단은 좀 포기하고 싶어지고 네.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.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끝까지 이뤄내고자 했던 원동력 같은 게 있었습니까? 그때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었죠.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?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돈이 되는 예, 일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진짜. 지금 나 뭐지? 막 돈도 내 돈도 없어 죽겠는데.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제 돈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. 부분이었잖아요. 그래서 근데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. 그리고 가장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자존심 좀 상했던 것 같아요. 네. 왜 다른 나라 언어 서비스는 다 돼 있는데 왜 대한민국 한국어 서비스는 안 돼 있었냐. 네. 그래서 뭔가를 하나 딱 만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한번 견뎌보자 네. 해서 견뎠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
곳들의 어떤 없는 곳을 찾아서 네. 계속적으로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편견 아닌 편견인데 그 소위 말해 20대 젊은 친구들은 네. 나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 지금 교수로 계시니까 대학생들 얼마나 이런 국가적인 문제나 역사 이쪽에 인식이 있는지 네. 그것도 궁금하네요. 생각 외로요. 주변에서는 막 요즘 애들은 이렇게 자기밖에 자기밖에 몰라. 모르고 나 하나 잘 먹고 다 잘 개인주의고 살죠. 네네. 예, 뭐 이기주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현장에서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국심도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고요. 네.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SNS 시대가 맞아요. 되면서 네네. 자신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어떤 장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애국적이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예. 있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네.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